버림받은 막내딸이 집안을 일으켰다. 옛날 어느 고을에 아들 넷을 둔 큰 상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늘 말하길 집안은 아들이 지키는 법이다. 라 하였다. 늦둥이로 태어난 막내는 딸이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상인은 고개를 저었다. 또 딸이라니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막내는 태어나면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새 옷은커녕 오빠들이 입다 남긴 누더기를 물려받았고 따뜻한 밥 대신 찬밥을 먹기 일쑤였다. 어머니마저도 남편 눈치를 보며 막내를 멀리했다. 그러나 아이는 원망 대신 배움을 택했다. 형들이 글 읽기를 싫어하고 장부 보기를 귀찮아할 때 막내는 마루 끝에 앉아 몰래 숫자를 익혔다. 아버지가 장터에서 돌아오면 말없이 짐을 나르며 장사 이야기를 귀동냥했다. 세월이 흘러 아들 넷은 장성했다. 큰아들은 술과 노름에 빠졌고 둘째는 친구 따라 허세를 부리며 돈을 탕진했다. 셋째는 남의 말을 쉽게 믿어 사기를 당했고 넷째는 일은 하지 않고 허황된 꿈만 쫓았다. 상인이 평생 모은 재산은 눈 녹듯 사라졌다. 창고는 비어가고 논밭은 하나둘 팔려나갔다. 마침내 집안에는 빚독촉장이 쌓였다. 그제야 상인은 탄식했다. 아들 넷을 두고도 이 꼴이 되다니. 그날 밤 막내가 조용히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인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러느냐. 막내는 오래전부터 써온 장부를 펼쳤다. 형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거래에서 손해를 봤는지 남은 자산이 무엇인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헛돈을 막고 남은 밭에 약초를 심으십시오. 장터에서는 값싼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을 팔아야 합니다. 빚은 나누어 갚고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상인은 그제야 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천덕꾸러기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막내는 새벽마다 밭으로 나가 약초를 심고 밤에는 등불 아래서 장부를 정리했다. 직접 장터에 나가 손님과 흥정을 했고 작은 이익이라도 소중히 모았다. 처음엔 사람들도 비웃었다. 여자가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그러나 막내의 물건은 정직했고 약초는 효험이 좋았다. 점점 손님이 늘어났다. 빚은 하나둘 줄어들었다. 형들은 처음엔 뒤에서 수군거렸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막내가 지쳐 쓰러질 듯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어느 날 큰아들이 조용히 막내 옆에 섰다. 내가 술을 끊겠다. 대신 일을 가르쳐다오. 둘째도 노름판을 떠났고 셋째는 사기꾼들을 피해 신중해졌으며 넷째는 허황된 꿈 대신 땀 흘리는 법을 배웠다. 막내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이 집은 우리 모두의 집이잖아요. 몇 해가 지나자 집안은 다시 일어섰다.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그 집을 살린 건 아들 넷이 아니라 막내딸이라더라. 상인은 마침내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내가 가장 귀한 보물을 몰라보았다. 내 집을 살린 이는 내 딸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막내는 고개를 숙였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들 넷은 그날 처음으로 막내를 진심으로 불렀다. 우리 집의 기둥. 버림받았던 막내딸은 원망 대신 책임을 택했고 상처 대신 지혜를 심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마침내 집안을 살렸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다. 딸이라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다 하여 약한 것이 아니며 버림받았다 하여 끝난 것이 아니다. 진짜 집안을 일으키는 힘은 사랑과 성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버림받은 막내딸이 집안을 일으켰다. 2편
집안이 다시 일어선 뒤로도 막내의 하루는 조금도 가볍지 않았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수군거렸다. 그래도 결국은 아들들이 이어받겠지. 딸이 아무리 잘해도 시집가면 남의 집사람 아니냐. 그 말은 바람처럼 들려왔고 상처처럼 남았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다. 막내를 인정했지만 어디선가 오래된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듯 했다. 재산 정리를 하면서도 그는 형제들에게 더 많은 몫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어느 날 큰 거래가 들어왔다. 외지 상단이 찾아와 약초를 대량으로 사겠다고 했다. 조건은 단 하나 성금 없이 물건을 먼저 넘기라는 것이었다. 형들은 흔들렸다. 이 기회를 잡으면 단숨에 큰 돈을 벌 수 있어. 이제 우리도 크게 한번 해보자.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는 모험이라 할 것도 아니지. 그러나 막내는 조용히 말했다. 상단의 평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들은 불만스러웠다. 또 조심하자는 거냐? 그렇게 소심해서 언제 큰 장사를 하겠어. 막내는 며칠 동안 직접 다른 고을을 다녀왔다. 장터에 놓인 상인들을 찾아가 묻고 또 물었다.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 상단은 몇 해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받아 달아났습니다. 아버지는 놀랐다. 형들은 침묵했다. 그날 밤 막내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다가왔다. 내 말이 맞았구나. 또 한 번 집안을 구했다. 막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집안을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평생 아들만 바라보았다. 그런데 집을 지킨 건 늘 너였다. 그 말은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세월이 조금 더 흐르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가뭄이 들었다. 밭은 갈라지고 약초는 말라갔다. 수입은 줄어들고 사람들은 다시 불안해했다. 이번엔 형들이 먼저 나섰다. 막내야, 이번엔 우리가 해보자. 큰아들은 창고를 정리해 낭비를 줄였고 둘째는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다. 셋째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고 넷째는 물을 끌어오는 수로를 만들었다. 막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가뭄은 길었지만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고을 사람들을 도왔다. 남은 약초를 나누고 물을 함께 쓰게 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집은 예전에 큰 상인 집안이 아니다.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집이다. 어느 날 고을 원님이 그들을 불렀다. 어려움 속에서도 백성을 도운 공이 크다. 이 집을 고을의 본보기로 삼겠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그 공은 제 막내딸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당당히 딸의 이름을 불렀다. 그날 이후 집안의 재산은 아들, 딸 구분 없이 공평하게 나누기로 정해졌다. 그리고 가문의 상징인 장부의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혔다. 이 집은 함께 일으킨 집이다. 막내는 시집을 가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선택했다. 집안을 이끄는 사람으로 남기로. 그러나 그녀는 형제들의 삶도 존중했다. 형들은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과거를 배웠다. 아버지는 노년이 되어 병상에 누웠다. 내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느냐? 막내는 조용히 손을 잡았다. 원망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너는 내 딸이 아니라 내 스승이었다. 그 말과 함께 상인은 숨을 거두었다. 장례가 끝난 뒤 형제들은 마루에 모였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 막내는 말했다. 주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안은 이후로 더 번성했다. 하지만 그들이 자랑한 것은 부가 아니었다. 버림받았던 한 딸이 원망 대신 지혜를 택했고 상처 대신 책임을 심었으며 무너진 집안에 다시 숨을 불어넣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 편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전했다. 집안을 망친 것은 아들 넷의 허영이었고 집안을 살린 것은 막내의 마음이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후회한 아들들이 끝내 변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품어낸 막내의 용서였다. 버림받은 막내딸이 집안을 일으켰다. 3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의 대문은 더 단단해졌지만 막내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말했다. 저 집은 딸이 주인이라지. 그래도 여자가 오래 끌고 갈 수 있겠어? 겉으로는 번성했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형제들 중 셋째가 어느 날 심각한 얼굴로 돌아왔다. 관청에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한다. 우리 집이 고을의 본복이라며 앞장서라더군. 늘 성실하게 살아왔건만 잘 된다는 이유로 더 많은 부담이 씌워졌다. 형들은 분노했다.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지? 이럴 거면 예전처럼 숨어 사는 게 낫지 않았나? 막내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가 고을의 본복이라면 진짜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관청을 직접 찾았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원님 앞에 섰다. 세금을 더 거두는 대신 고을 백성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집이 먼저 창고를 열겠습니다. 약초 재배법을 나누고 장부 쓰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원님은 의아해했다. 이익을 나누겠다고? 저희가 일어선 것은 혼자 힘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막내는 마당을 열어 고을 사람들을 모았다. 가난한 이들, 빚에 허덕이는 이들, 장사를 배우고 싶은 젊은이들까지 모여들었다. 형제들도 나섰다. 큰아들은 술 대신 일하는 법을 이야기했고 둘째는 실패담을 숨기지 않았다. 셋째는 사기를 피하는 법을, 넷째는 물기를 내는 기술을 가르쳤다. 사람들은 놀랐다. 저 집은 불을 움켜쥔 집이 아니라 나누는 집이구나. 몇 해가 지나자 고을은 달라졌다. 가난으로 떠나던 이들이 줄었고 장터는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번영은 늘 시기를 부른다. 이웃 고을의 상단이 소문을 듣고 질투했다. 그들은 몰래 소문을 퍼뜨렸다. 저 집이 세금을 조작한다더라. 딸이 주인이라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힌다더라. 근거 없는 말이었지만 불안은 빠르게 번졌다. 관청에서도 조사를 나왔다. 형제들은 다시 긴장했다. 또 무너지는 건 아닐까? 막내는 차분히 장부를 꺼냈다. 처음 가난했던 날부터 오늘까지 한 줄도 숨기지 않은 기록이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처럼 투명한 집은 드물다. 소문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오히려 그들의 이름은 더 높아졌다. 하지만 그날 밤 막내는 혼자 울었다. 왜 우리는 늘 시험받아야 할까? 큰아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 예전 같으면 모른 척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내가 있어서 우리가 버틴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내 곁을 지켜야겠다. 형제들은 처음으로 막내의 짐을 나누어 들었다. 세월은 흐르고 막내도 나이가 들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 흰빛이 섞였다. 고을 아이들은 그녀를 큰어른이라 불렀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찾아왔다. 저는 딸이라 집에서 쓸모없다 합니다. 막내는 미소 지으며 장부를 내밀었다. 이 장부의 첫 장을 읽어보렴.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버림받았던 날이 있었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소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를 믿는다면. 그 소녀는 훗날
또 다른 집안을 일으켰다고 전해진다. 막내는 노년에 이르러 형제들과 마루에 앉았다. 우리가 망할 뻔한 날을 기억하느냐? 형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 막내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버림받은 딸로 태어났으나 한 집안을 일으켰고 그 집안을 넘어 한 고을을 살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을 심었다. 딸이라 하여 작지 않고 과거가 어둡다 하여 미래까지 어둡지 않으며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 정신은 오래도록 남았다. 사람들은 세 편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전했다. 집안을 일으킨 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 버림받은 막내딸이 집안을 일으켰다. 4편. 막내가 큰어른이라 불리던 시절, 집안은 이미 고을의 기둥이 되어 있었다. 형제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단단히 서 있었고, 고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 집 대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세상은 늘 한 가지로만 흐르지 않았다. 새로 부임한 감사가 고을을 돌며 말했다. 지나치게 백성과 가까운 집은 위험하다. 백성의 신망이 권력보다 커지면 질서가 흐트러진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며칠 뒤 관청에서 통보가 왔다. 약초 창고를 일부 관청에 귀속하라. 형제들은 분노했다. 우리가 피땀으로 일군 것을 빼앗겠다는 말이냐? 큰아들은 주먹을 쥐었고 둘째는 당장 항의하자고 했다. 셋째는 음모를 의심했고 넷째는 싸울 준비를 하겠다고 나섰다. 모두의 시선이 막내에게 향했다. 막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빼앗기는가 아니면 나누는가? 형제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막내는 감사 앞에 직접 나아갔다. 창고의 절반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조건인가? 그 약초를 병든 백성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감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담담한 책임이 담겨 있었다. 결국 감사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창고의 절반은 관청으로 넘어갔지만 고을의 병자들은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집은 손해를 보고도 웃는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감사는 조용히 사람을 보내왔다. 그대의 판단이 옳았다. 백성의 신망은 억누를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것이었다. 그는 관청의 일부 권한을 고을 자치에 맡겼고 막내의 집은 공식적으로 고을 운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형제들은 놀랐다. 우리가 빼앗긴 줄 알았는데. 막내는 미소 지었다. 지키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세월은 더 흘렀다. 형제들의 자식들이 자라났다. 예전과 달리 그 집에서는 딸과 아들을 구분하지 않았다. 글을 배우고 싶은 아이는 배우고 장사를 하고 싶은 아이는 장사를 배웠다. 어느 날 막내의 조카딸이 물었다. 고모, 고모는 왜 시집을 가지 않으셨어요? 막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내가 지켜야 할 집이 있었거든.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다. 후회는 안 하세요? 막내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길을 걸었어. 누가 정해준 길이 아니라. 그 말은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어느 겨울밤 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이었다. 막내는 마루에 앉아 형제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망했을 때를 기억하느냐? 어찌 있겠느냐? 그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었지. 하지만 지금은 있다. 무엇이냐? 막내는 하얀 눈이 덮인 마당을 바라보았다. 서로를 믿는 마음,
그녀의 숨은 점점 가늘어졌다. 형제들은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이제는 우리가 지키겠다. 막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집은 재산으로 서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선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날 고을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섰다. 가난했던 이들, 병에서 나은 이들, 장사를 배운 젊은이들, 그리고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눈물 흘렸던 소녀들까지. 누군가는 말했다. 한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었다. 다른 이는 말했다. 아니다. 한 세대를 바꾼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장부 맨 앞에 적혀 있었다. 버림받은 날이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는 내 편으로 전해진다. 집안을 망친 아들들, 집안을 일으킨 막내딸, 후회와 변화, 그리고 나눔과 책임. 사람들은 끝내 이렇게 말했다. 버림은 끝이 아니고 딸은 약함이 아니며 무너진 집안도 다시 설 수 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막내딸이 집안을 일으켰다. 5편 마지막 이야기. 막내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조용해졌다. 마루 끝, 늘 그녀가 앉아 장부를 보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형제들은 알고 있었다. 이제는 핑계도 의지도 기대도 모두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장례가 끝난 날 밤 큰아들이 장부를 펼쳤다. 맨 앞장에는 그녀의 글씨가 또렷했다. 이 집은 함께 일으킨 집이다.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서로를 탓하지 말 것. 위기는 언제든 오나 마음이 갈라지면 그때가 진짜 끝이다. 형제들은 오래도록 그 글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흐르며 고을은 더 커졌고 상권도 넓어졌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 빠른 이익을 좇는 이들이 늘어났고 옛 방식은 낡았다는 말도 들려왔다. 어느 날 형제들 중 막내였던 넷째의 아들이 말했다. 이제는 크게 확장해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더 빨리 성장합니다. 그 말은 한때 아들 넷이 했던 말과 닮아 있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큰아들이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한번 망해본 집안이다. 둘째가 덧붙였다. 그리고 한번 다시 살아난 집안이기도 하지.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장부를 다시 펼치고 사람들의 형편을 먼저 살폈다. 고을과 함께 가는 길을 택했다. 급하게 커지진 않았지만 단단하게 이어졌다. 몇 해 뒤 고을 아이들이 배우는 서당벽에 한 문장이 걸렸다. 딸이라 하여 작지 않고 실패했다 하여 끝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의 주인을 알았다. 세월은 다시 흘러 형제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남았던 큰아들은 눈을 감기 전 손자들에게 말했다. 우리를 살린 건 돈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다. 그 집안은 이후로도 이어졌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도 엄청난 권세를 얻었다는 기록도 없다. 다만 이런 이야기는 남았다. 어떤 집안이 망할 뻔했을 때 버림받은 막내딸 하나가 포기하지 않았고 아들 넷은 끝내 후회하고 변했으며 그 변화가 한 집을 살리고 한 고을을 바꾸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그 막내딸의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그러면 노인들은 웃으며 답한다. 이야기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인다. 집안을 세우는 것은 힘이 아니라 책임이며 불을 지키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나눔이며 사람을 바꾸는 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믿음이다. 버림받은 날이 있었기에 그녀는 더 강해졌고 상처받은 시간이 있었기에 그녀는 더 깊어졌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또 다른 막내딸이 조용히 장부를 펼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다시 한 집안을 일으킬 때 이 이야기는 또 시작될 것이다.